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영어 복습입니다. 4강의 1번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기후변화에 대한 대화가 중요하다 위에 나와 있죠. 요거 누구 거더라? 요거 누구 거야? 어느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문법 쪽이요? 오케이, 좋습니다.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후변화 얘기하면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세계 과학자들이 기후변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너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너는 과학자들과 그 노선을 같이 하고 있는 거야. 막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기후변화 행동에 참여하도록 하세요. 주변의 지인들, 가족들한테 참여하도록 하세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거나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지. 중요하다. 가짜 주어져. 극복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어떤 경향을요. 말하지 않는 경향. 보통은 투부정사 앞에 낫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이 동사를 너무 강조하고 싶었나 봐. 이것 부정을. 그래서 여기다 낫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얘를 앞으로 낫을 빼거나 막 이런 식으로 변형은 안 할 것 같아. 그냥 스르르 넘어가. 그냥 여기는 출제 안 합니다. 자,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경향을 극복해야 된대요. 이런 공포로. 자, 어법으로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동격이거든요. 위치 안 된다. 나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지 않을 거라는 공포. 예. 공포가 뭔지 그대로 뒤에 서술해 주기 때문에 저 대신 동격이다. 위치는 안 된다. 너가 동의한다면 접속사죠. 동사 다음에는 접속사는 고3 시험에서 잘 안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네가 만약에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해서, 이때 어주러스는 다루다라는 뜻이죠. 동의한다면 너는 어디 있는 게 아니다? 프린지가 가장자리야. 가장자리.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쪽 부분을 빈칸 처리해가지고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그런 문맥으로 나와야 돼. 알겠지? 그럼 뭐다? 노선을 같이 하고 있는 거다. 97%의 과학자들하고. 나데이 법비 구문이 나왔습니다. 여기 낫이 있고요. 여기 벗이 있죠? 서술형으로 낼까요? 낼 수도 있어. 고3 시험은 내용 자체가 어렵고 양이 많기 때문에 서술형 문장을 너무 복잡하게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의 문장을 서술형으로 영작으로 낼 수도 있다. 지금 선생님이 강마다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 서술형 영작으로 나올 만한 그런 문장들이 있는 강들을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요 주 안에 단톡으로 배부될 겁니다. 아마 한 수요일 안에 배부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서술형 영작 하나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 과학자들은 어떤 과학자냐면, 얘들아, 이건 뭐야? 주관대잖아, 그지? 다 알죠? 여기 동사 아닙니까, 그지? 97%의 과학자는 단수예요, 복수야? 질문. 97%의 과학자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퍼센트 표현이나 부분 수량 표현이 나오고 오브가 나오면 주어가 뒤쪽으로 넘어가요. 다시. 퍼센트나 분수 표현이나 아니면은 수량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면 오브가 있으면 여기 뒤에가 주어가 돼. 얘가 주어란 말이야. 얘가 복수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그리가 나와야 돼. 얘들아, 여기 형광펜 해봐. 어그리에 형광펜 안 돼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됐죠? have는 뭐가 안 돼? have는 수동태가 안 돼. 여기 ed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후변화와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지? 이것은 뭐가 될 수 있다? 촉진제. 프롬프트가 촉진제야.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어디에 대한? 자, 여기 잠깐 보세요. 프롬프트 다음에 to가 보이잖아. 근데 이 to가 투부정사가 아니야. 전치사야, 그지? 좀 중요할 수 있죠? 여기 물어보면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나 같으면 출제 안 해요. 왜냐면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쓸 수도 있잖아. To work together with others. 딴 사람과 같이 일하기 위해서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논란이 걸린다면. 논란 이의제기에 걸리기 때문에 나는 출제 안 할 것 같은데 혹시나 하니까 보십시오. 그냥. 알겠지? 그래서 to 다음에 여기는 ing가 나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자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습관을 우리 삶에 포함시키는 거. incorporating이 포함시키다라는 뜻인데 이게 including하고 똑같은 말이지. 그지? including 얘랑 같은 말입니다. 빨리 오세요. 들어가세요. 지속 가능한 습관을 우리 삶에 포함시키는 거야. 그것은 가장 재밌을 수 있대요. 뭐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할 때. 뭘 할 때야? 이시 받는 말이 뭐라고 했어? Incorporating sustainable habits in our lives를 이수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걸 누구랑 할 때? 사람들이랑 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랑 할 때 선행사가 복수니까 여기는 surround가 나왔다. 이런 거 챙겨주세요. 알겠지?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뭐 이런 기출문제들을 보면 고3 시험에서 밑줄 안 그어주고 생으로 지문을 준 다음에 어법적으로 틀린 곳을 찾아라는 문제가 글쎄 많이 나오진 않아. 물론 나오긴 나옵니다. 성공요구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가볍게 그냥 우리가 뭐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알겠지?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거. 밑줄 안 그어져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이런 거. 여기 S 이렇게 붙어 있어도 안 보여요. 뭔 말인지 알죠? 오케이. 자,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동료들이랑 흥미로운 그 기후변화에 대한 사실이나 계획을 막 공유하래. 너 종이컵 몇 개 아낄 거야? 나는 뭐 플라스틱을 쓸 거야? 안 쓸 거야? 뭐 이런 거 공유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어디에 대해서? 이때 on이 about이야. 그지?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하게 살지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오케이. 친환경적으로. 요거 다른 형용사로 바꾸면 eco-friendly 이렇게 바꿔도 되지. 그지? eco-friendly. 친환경적으로. 우리는 우리 변화의 추진력을 확산할 수 있다. 이게 추진력이라고 자꾸 나오지. 수능 특강에서. impetus. 얘가 드라이브랑 같은 말이야. 수능에 나올 수 있죠. 이 단어. impetus. 자, 제안해라. 명령문입니다. 건강한 경쟁을 제안해라. 쓰레기나 에너지 절감 노력에 대해서 건강한 노력을 제안해라. 뭐 하기 위해서? 너의 가까운 지인들이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 이 구조 한번 보세요. get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목적어라고 보면 여기가 목적격 보호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의 가까운 네트워크들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 관련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ed가 나와야 돼. 그들의 영향을 줄이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 질문이고, 그래 윤건이 네가 질문한 대로 어법으로 출제할 만한 포인트가 많다. 그제? 괜찮아요 이거? 좋습니다. 자, 5강의 1번을 한번 볼게요. 얘는 3, 4강 잠시만요. 5강이 여기 있구나. 뭐 문화상대주의자 드립이 나오는 그 지문 기억나냐 얘들아? 이 지문 짧게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에요? 과학적 진리는 보편적인 거다. 입증될 수 있다. 문화하고는 다르다. 상대성 이런 거 없다. 아무 데서나 다 정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게 과학적 진리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누구 겁니까? 네, 어느 부분이요? 좀 어려워, 얘나? 왜 이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왔는지 내용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야. 속담이 있대요. 이게 속담이야. 뭐 약간 TMI이긴 하지만 속담이 영어로 뭡니까? proverb라고 해요. 보통 proverb. 알지? saying하고 같은 말이야. 자, 어떤 속담이 있냐면 이 속담을 그대로 이렇게 진술해 주는 거잖아. 그럼 이 대은 무슨 격? 동격.
동격은 무조건 뭐가 생각나야 돼? 위치가 안 된다. 문화 상대주의자는 없답니다. 어디에? 산마피트 상공에는 문화 상대주의자는 없다. 오케이. 그쵸? 거기서 문화 상대주의자라는 거는 너네 문화가 좋으냐, 우리 문화가 좋으냐, 이걸 막 따지는 거잖아. 그지? 그런 거 따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거기 상공에서는. The laws of aerodynamics. 공기역학의 법칙이 그냥 적용될 뿐이야. 거기서 문화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높은 곳에서. 그냥 우리가 떨어져서 사냐 죽냐 이 문제만 있을 뿐이잖아, 거기서는. 그래서 그 고급지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기역학의 법칙이 적용될 뿐이다. 뭐하고 상관없이?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편견하고 상관없이. 민주당이든 아니면 뭐 무슨 당이냐 하여튼 뭐 무슨 당이야 얘들아. 너무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 멋부리는 사람 있잖아. 그 변호사 중에 머플러 같은 거 막 하고 다니는 한동훈이 무슨 당이야? 한동훈이 무슨 당이야, 세아야? 아, 몰라요? 모른대. 한동훈이 무슨 당이야? 국민의힘. 그게 무슨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미국도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있는 거 알아, 얘들아? 파란색이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있는데 약간 공화당이 보수, 민주당이 진보. 모든 나라에는 진보와 보수를 나타내는 당들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는 국민의힘이 약간 보수, 민주당이 진보 이렇습니다. 색깔로도 따지나? 뭐가 빨간색? 그건 잘 모르겠어. 빨간색이 진보냐? 진보야? 아니야? 빨간색 진보 아니에요? 빨간색이 보수야? 그렇구나. 오케이. 그렇습니다. 오케이. 거기서 내가 민주당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이냐 따져서 뭐 할 거냐는 거야. 떨어지면 다 죽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그것은, indisputably true. dispute가 뭔지 알아야 돼, 얘들아. dispute가 뭐야? 논쟁하다. 그럼 ably가 붙으면 논쟁할 수 있게. in이 붙으면 뭐야? 논쟁할 수 없게. 부드럽게 바꾸면 뭐야? 논쟁의 여지가 없이. 논쟁할 수 없게. 사실이다. 오케이. 대의가 받은 말은 뭐죠? 대의가 받은 말은 뭐야? 뭐가 사실이라는 거야? 공기역학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게 사실이잖아, 사실. 그지? 근데 왜 대의로 받았어? 그러니까 필자가 대의로 받은 이유는 뭐야? 얘는 공기역학의 법칙만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여기 대의로 받은 것 같아. 공기역학의 법칙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당신은 토의할 수 있어요. To what extent? 어느 정도까지, 얘들아, what extent가 의문사야, 의문사. 어느 정도까지 their approximation, 그것이 근사치인지. 이 대의가 맞는 말은 뭐다? 공기역학의 법칙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한동훈이랑 그 다음에 이재명이 상대방이죠. 이재명이랑 이재명 되게 무서운 사람 아니냐? 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났지만 무서워. 걔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약간 이상해 보이고 하여튼 뽑을 사람이 없긴 합니다. 사실 나 윤석열 뽑았거든요. 아니 그걸 윤석열 지지자는 아니고 윤석열 뽑았어. 왜냐면 이재명이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야. 윤석열은 약간 바보 같고. 근데 계엄을 그치, 망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 그거 딥페이크인 줄 알았어. 딥페이크 알아? 딥페이크. 갑자기 이상한 영상이 떠도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우리 여기 학원 저건 딥페이크구나. 딥페이크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이재명도 그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랑 같은 생각. 자기 부인한테 에이 저 딥페이크야 이렇게 얘기했대. 보자마자. 그건 코미디 아닙니까? 바보야 걔 완전히. 그럼 바보냐 아니면 약간 사이코냐? 바보가 낫다. 근데 꼭 나은 건 아니더라고요. 바보를 택했는데 하여튼 바보짓을 했죠. 자, 좋습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 그 법칙이 근사치냐? 뭐냐? What are the limits of validity? validity가 유효성이야. 그 공기역학의 법칙이 어느 정도까지 유효하냐?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런 거 따질 이유가 뭐가 있어. 이재명이랑 한동훈한테 공기역학의 법칙이 다 다르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 3만 피트에서. 얄짤없이 낙하산 없으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그지? 물론 몸무게에 따라서 누가 조금 더 빨리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지? 그지? 그리고 봐봐. 내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Do they take into account such details? 자, 그것이 그 공기역학의 법칙이 똑같이 받는 거야. 세부 사항들을 고려하냐라는 거야. 양자, 얽힘이나 통일장 이론과 같은 세부 사항을 고려하냐고요. Of course they don't. 그 공기역학의 법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된다. 여기서 간접 의문문인데 직접 의문문처럼 쓴 형태가 있다라고 내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 네, 그 부분 학교에서 아마 언급 안 했을걸요? 우리 선생님은 언급했다 손 들어봐. 안 했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의가 뭘 받는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장 위치만 잘 보시면 돼요. 겉에다가 박스 쳐놔야 되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과학적 개념은, 근데 그 개념은 어떤 거냐면 명백하게, 그리고 disturbingly가 약간 교란스럽게, 약간 혼란스럽게, 불안하게도라고 의역이 됐어요. 놓쳐지고 있는 거. 오늘날의 사회와 그리고 정치적인 담화, 디스코스가 담화야. 담화. 대화, 같은 말입니다. conversation을 되게 고급지게 얘기하면 discourse라고 해요. 담화라는 말 우리 살면서 쓰냐? 너랑 나랑 그때 담화를 나눴잖아. 이런 말 안 쓰잖아. 이거 글에서나 나오는 말이야, discourse는. 그치? 정치적인 담화에서 약간 불안하게, 그리고 명백히 놓쳐지고 있는 과학적 개념은 얘가 주어입니다. 이 컨셉이 주어예요. 과학적 개념. is가 나와야 돼. 이제 형광펜 칠해져 있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것은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이 대도 중요해요. 동격이야. 위치가 안 돼. 어떤 질문들은 옳고 그리고 명확한 대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망각하고 있다. 과학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냥 명확하다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런 개념들은 뭐라고 불릴 수 있냐면 과학적이라고 불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대답은 진실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3만 피트에서 A, B, C라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공기역학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근사하게 똑같이 작용합니까? 뭐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똑같이 작용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질문들은 과학적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수동태 나오죠. 대답들은 진실을 나타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적 질문은요, 묻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무슨 말이지? 과학적 질문은 묻기가 쉽지가 않다. 왜? 뒤에 보세요. 그 답은 타당하게 되어질 수 있다. 검증될 수 있대요. validate가 타당성을 검증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검증이 될 수 있대. 뭐에 의해서?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그리고요, 그 대답들은 이걸 대의로 받은 거야. 사용이 될 수 있대. 삶을 개선하고 일자리와 기술을 창출하고 지구를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답니다. 자, 묻기 쉽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냥 과학적 질문들은 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묻는다는 얘기는 이의를 제기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냥 이의 제기하다. 딴지 거는 거야. 왜 그거 그렇게 되죠? 왜 그 사람은 3만 피트에서 지구로 왜 떨어졌죠? 이런 질문 해야 안 해. 바보가 아니면 안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검증될 수 있대.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그지? 그 사람 지구로 왜 떨어졌는지 다 검증할 수 있잖아.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진 거잖아. 그지? 그리고 사용될 수 있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필요가 없어. 이게 뭡니까? 여론을 조사하는 사람이야. 여론조사원은 뭐 투표장이나 이런데 한 100m나 200m 떨어져가지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누구 뽑으셨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그 사람이 여론조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randomized 무작위 실험, 이게 트라이를 실험이라고 합시다. 실험 같은 게 필요 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낙하산이 작동하는지를
이건 뭔 소리죠? 낙하산 얘기 갑자기 왜 나왔어요? 낙하산이 작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실험이 필요한 건 아니다. 낙하산의 작동 원리는 뭐야? 과학이야. 촥 펴지잖아, 그지? 그러면 그게 펴지면 왜 천천히 떨어지는 거야? 공기 저항이 생기기 때문이잖아, 그지? 이렇게 중력보다 훨씬 천천히 떨어지는 이유는 공기 저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공기 역학이 작용하는 거잖아, 거기. 오케이.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뭐 무작위 실험 같은 걸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작용하는 거지. 이 낙하산은 작용하고 이건 작용하냐 안 하냐 한 1000개를 떨어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너의 이해는 너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이해냐면 공기 역학에 대한 사실과 뭐 실험을 수행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해만 필요할 뿐이다. 이런 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문장 뭔 소리죠? 너는 낙하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무작위 막 낙하산을 1000개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뭐만 알면 되냐면 공기 역학에 대한 사실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실험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 정도 과학적인 실험의 방법만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다? 과학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물을 필요가 없다. 확실하게 검증되고 실험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 이 사회에서 놓치고 있다. 근데 과학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질문은 다 입증되고 검증될 수 있고 우리 삶을 개선시키는 데 활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이은아, 조금 괜찮아졌어? 습니다. 6강의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윤석열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구속이 됐니? 알아? 혹시? 공부하느라 모르나요? 윤석열 어디 있어 지금? 감옥 갔어요? 감옥 갔어? 걔 약간 좀 멋있는 게 뭐냐면 걔 바보긴 한데 미친 짓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죠. 그게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멋있다기보다는 약간 보통 인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저기 끌려갈 때도 빨간 넥타이하고 빡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어쩌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이 문제입니다. 이거 누구 거죠? 유경아.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웠지? 내용이 헷갈렸다. 자,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인종차별주의자야?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해. 긍정적이야.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야. 이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공존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난 되게 선하고 긍정적이야. 난 착해, 되게 논리적이야. 나는 인종차별주의자야. 나는 흑인은 무조건 싫고 동남아에서 온 애들은 그냥 근처에 오면 냄새나 막 이런 생각이 공존할 수 있냐? 이 영상 지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존할 수 있어요. 이 생각이 힘들다고요. 뭐가 일어나 이러면? 인지 부조화라는 게 일어나. 왜 이러지? 나는 착한 사람인데 왜 나는 저 파키스탄 사람이 왜 싫지? 이런 그 인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없애야 되죠. 그럼 뭘 없애야 돼? 이걸 없앨 수는 없잖아. 이걸 없애면 내가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없앨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얘는 살려두는 거죠. 그럼 얘를 없애려면 나는 파키스탄이 왜 싫다고 얘기해야 돼? 파키스탄 애들 성범죄 많이 일으키고 편의점에서 물건 훔친 적이 되게 많대. 내 친구가 편의점 알바생인데 그랬어. 막 이러면서 이걸 타당화시키고 정당화시켜야 되잖아. 논리적 판단한 거야. 이렇게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직면합니다. 인지적인 부조화. 이거 키워드야. 쓸 수 있어야 돼, 얘들아. Cognitive dissonance.
이게 부조화입니다. 부조화. 자, 윤건이 잠깐 다른 질문이나 올인원 테스트에서 물어볼 거 좀 찾고 있어.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생각에 의해서 arouse가 뭐야?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야. 알아? 불러일으키다. 얘들아, arise라는 게 있어. arouse가 있고 origin이 있단 말이야. 이거 알아야 돼. 3단 변화. arouse가 있어. 얘는 그냥 평범해. 변화가 aroused, aroused 이렇게 갑니다. 얘는 자동사야. 일어나다, 발생하다. 얘는 불러일으키다, 동요시키다, 각성시키다. 이 두 개 딱 알아야 돼요. 알겠지? 특히 내신에서 이 위에 건 뭐다? 자동사, 타동사, 뭐 이런 느낌이에요.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인지부조한데 어떤 인지부조하냐면 생각에 의해서 불러일으켜진 인지부조야. 어떤 생각이야? 이건 동격이니까 위치가 안 되죠. 어떤 생각이야? 한 사람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인지부조화야. 근데 그 고정관념은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의 사회적 판단을 이끌고 인도하는 인지부조화. 이끌고 인도하는 고정관념. 얘들아, 여기 가이드 보여? 여기 가이드가 나온 이유가 뭐야? 선행사가 복수야. 알겠지? 가이드랑 뭐가 연결돼야 돼? 스테레오타입스가 연결돼 있어야 돼. 한 사람의 사회적 판단을 인도하는 내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서 뭐가 나온다? 인지부조화가 나오는데 그런 인지부조화에 사람들이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야? 이 생각이 동그라미 1번이잖아. 그 다음에 얘가 2번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대수는 또 동격이죠. 위치가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에서 유발된 인지부조화. 그러니까 인지부조화라는 것은 서로 상반된 생각이 두 개가 뇌 속에서 동시에 작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종차별주의자면서 되게 착한 사람이야. 이게 공존을 해야 인지부조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너네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 알아요? 들어봤어? 위대한 개츠비? 그 위대한 개츠비를 F. 스코트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이 해밍웨이 알아? 해밍웨이? 들어봤지? 해밍웨이의 스승이야.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을 머릿속에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두 개가 서로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고 공존할 수 있게 하면은 그게 바로 최고의 지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이 천재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얘 되게 못생겼다 이런 생각이랑 야 진짜 이쁘다 얘 이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불가능하잖아요. 이 문제 진짜 더럽고 어렵고 하기 싫다 그러면서 집에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되게 재밌네 이런 생각이 공존하는 거야. 이런 게 바로 천재의 영역이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 두 개 상반된 생각이 나오면 인지부조화가 일어나요. 알겠지? 그 문장을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이에요. 뭐에 따르면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one of these cognitions 이런 인지 중에 하나는 뭐 해야 된다? 바뀌어야 돼요. 얘들아 이때 change는 바꾸다가 아니라 바뀌다야. 자동사로 바뀌어야 돼. 뭐가 뭐 하기 위해서? 부조화가 없어지기 위해서. In order for dissonance to be eased. 부조화가 완화되어지기 위해서. ease가 뭐야? 완화시키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태가 나와야 돼? 수동태가 나와야 돼. 부조화가 완화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되지. 당연히 뭐가 없어져야 돼? 내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생각이 없어져야 돼. 그치? 내가 착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어질 수는 없어. 보통적으로는. 오케이. 일단 봅니다. Which one changes? 어떤 게 바뀌어? 내가 얘기했잖아. 이리제 괄호치고 대세 괄호쳐. 강조구문이야. 강조구문은 어떻게 해버려라? 수능에서 이리즈하고 대시 보이면 근데 가조가 아닌 것 같으면 이거 지우고 해석을 하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야 해석이 빨라집니다. 알겠죠?
거의 항상 인지가 이거 동사야. 뭐다? 가장 변화에 열려 있다. 응?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인지라는 거야? And in this case, 이 경우에는 it is one's cognitions. 한 사람의 인지다. 뭐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인지다. 그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대디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얘는 접속사입니다. 형광펜 안 했어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딴 사람을 판단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단지 우리는 뭐한다? 우리 스스로가 뭐하게 허락해준다? Come to such a conclusion.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이거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Such a conclusion은 어떤 결론이야?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결론이죠. 그지? 이 부분이야. That we use stereotypes to evaluate others를 such conclusion으로 받은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거. And. 그리고 우리는 대신에 우리 스스로한테 대디아라고 뭐한다? 확신을 시킨다는 거죠. 보세요. convince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여기 형광펜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이 대세 형광펜 해줘. 혹시 돼 있으면 그냥 넘어가자. 자, 잠깐 보세요. convince가 설득시키다라는 뜻이야. A 오브 B로 많이 나와. 근데 A가 나오고 대시 나오고 주동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알겠지? 이 두 개 구조. 대 나옵니다, 여기. 스스로에게 확신시킵니다. 뭐라고요? We are indeed. 우린 정말로 공정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뭐다?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확신시킨다 라는 겁니다. 내용 이해되죠? 뭐 함으로써? By making our social judgments. 우리 사회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뭐 하고 난 후에? 대상이 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신중하게 평가한 후에 이 밑에 해석을 읽었습니다.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알죠? 느낌? 오케이. 내용 이해되잖아요. 그치? 우리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대상이 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신중하게 평가한 뒤에 사회적 판단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논리적이고 공정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시킨다는 얘기야. 내가 저 파키스탄 사람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알아? 되게 매너도 없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야. 거기에 내가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 that is to say 같은 말이죠. in other words, that is to say 다시 말해서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의 위치를 물어보겠지. 자, 우리도 이제 수능 영어 짬밥이 이제 거의 3년이 다 돼가는데 in other words 이런 말 나오면 이 문장 위치 알아야 된다는 느낌 오죠.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는 either A or B가 나오겠죠. 우리는 깨닫지 못하거나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정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얘들아 여기가 삽입이잖아. 삽입은 항상 컴마가 들어가게 예쁘게 괄호를 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게 싸그리 없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야 realize 다음에 대시 딱 연결된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지? 여기 대세 형광펜이 빠져 있으면 혹시 하세요? 컴마 찍으면 무조건 위치 쓰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법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중간에 삽입이 들어가 있으면 컴마 다음에 대또 나올 수 있다. 이게 고3 문법이죠. 자, 우리는 대디아를 깨닫습니다.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인정을 안 하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또는요. 이 대시 1번이고 대시 2번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형광펜 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괄호 쳐주고 꾸며주고 주어 그들에 대한 인상으로부터 derived 나온 우리의 고정관념. 얘들아 이것 뜻 뭔지 알아? derive 뜻이 뭐야? 끌어내다. 뭐뭐에서 끌어내다. 알겠지? 일로 와라고 끌어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인상으로부터 끌어내어진 우리의 고정관념이 부정확할 수도 있다 라는 걸 인정을 안 하거나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야. 오케이. This self-delusion, 이런 자기 기만은요, 자기 기만에 박스 쳐놓읍시다. 자기를 뭔가 속이는 거예요. 요거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자기 기만은 우리가 뭐하게 도와준다? 준사역 동사 help,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여기 to 들어가면 돼, 안 돼? 된다.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유지하게 합니다. 가능성은 줄이면서 reduce가 나와야 돼. 어떤 가능성? 인지 부조화의 가능성은 줄이면서. 핵심어 박스. 우리의 자기 개념과 관련된 인지 부조화의 가능성은 줄이면서 인지 부조화가 안 일어나게 하면서 고정관념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오케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근거가 없는 그런 비성적이고 또는 나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괜찮아요? 이 지문 내용?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우리가 고정관념도 갖고 있는데 선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려면 뭘 버려야 돼? 앞에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7강의 4번입니다. 7강 4번하고 잠깐 쉴게요. 얘들아, 선생님 단톡에다가 각 학교별로 주제문 정리해서 올려놓은 거 알죠? 영문 주제문이랑 한글도 밑에 달아놨거든요. 그 내용 일치하고 거기 앞쪽 거는 좀 뺐는데 거긴 주제문 필요 없잖아 사실. 그 주제문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딱 읽는 동안에 요거는 뭔 내용이었지? 나 모르는데? 그런 느낌이 들면 그 지문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지? 오케이. 자, 7강의 4번 누구 거죠? 예은아,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어? 문법. 좋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기억이 납니다. 건축업자가 집을 지어줘. 어떤 사람한테? 구두 만드는 사람한테. 그럼 구두 만드는 사람은 그 대가로 구두를 몇 컬레를 갖다 줘야 돼? 알 수 없죠. 그치? 돈으로 환산해야 되지. 만약에 돈 개념이 없다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잖아. 너 집을 지어줬어? 근데 구두쟁이가 나한테 구두를 한 2만 켤레를 가져왔어요. 그럼 이거 어디다 쓸 거야?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화폐가 필요하다. 그 노동이나 아니면 재화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값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화폐라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자, 디테일한 내용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니코마키언 에틱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용했습니다.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누구다? 아들이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용했어. 아들한테 써준 겁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윤리학 책을 써준 거야. 뭘 사용했냐면 건축업자와 재화공의 사례를 사용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약 건축업자가 집을 져줘요. 재화공한테. 그러면 재화공은요, 그 일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해야 돼. 신발로. 신발 안에서니까 그냥 신발로라는 해석이 됩니다. 이 문장 위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삽입. 그러나 to determine, 결정하려면 얼마나 많은 신발이 지급이 돼야 되냐, 지불이 돼야 되냐, 그 건축업자에게 지불이 돼야 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수동태가 나오죠. proportional equality, 비례적인 균등이 설립이 돼야 돼. 얘들아, 여기 박스 쳐놔. 비례적인 균등. 비례적 균등. 당신이 지어준 집은 내가 만드는 신발 몇 컬레하고 비례적으로 균등합니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생각을 해봐. 근데 그런 게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만 켤레면 되지 않아요? 대충 보니까
아니야. 10만 켤레는 가져와야지.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럼 비례적 균등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걸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돈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비례적 균등이 필요하다. 그게 설립이 돼야 된다. 수동태. 뭐하고 뭐 사이에? 그 상품이랑 그리고 reciprocity. 상품들 사이에 그런 균등이 설립이 돼야 되고 끊어지고 and then 그런 다음에 reciprocity effected. 이게 호혜가 뒤따라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얘들아. 여기 박스 쳐봐. reciprocity. 호혜라는 말이 뭐냐면 주고 받는 거예요. 주고 받음. 이펙트는 이때 뜻이 뭐냐면 효과나 결과라는 명사가 아니라 뭐뭐를 초래하다. 뭐뭐를 초래하다. 라는 뜻입니다. 좀 의역이 됐어요. 근데 호혜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마 이 부분을 시험에 낼 그 가능성은 없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영작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Only then will the fair exchange be realized. 짧은 문장인데 낼 수도 있거든요. 봐봐. Only then이 앞으로 빠졌고 여기가 뭐야?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일어났어. 알겠지? 단지 그때 공정한 뭡니까? 거래가 실현될 것이다. 근데 의문문 어순으로 쓰라고 하면 의문문을 또 잘 못 써요. 여기 뭡니까? 조동사를 앞으로 빼고 나머지 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그지? 오케이. 자, 이 문장의 위치 알아야 됩니다. 삽입. 그러나 만약에 proportionality, 비례성. 여기 박스, 비례성. 비례성이 없으면 교환은 공정하지 않다.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hold together가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역이 됐죠. 이때 hold는 유효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 거래라는 게 함께 유효할 수가 없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건축업자는 필요가 없을 거야. 자, 이만큼 많은 신발이 필요가 없을 거야. 뭐 하기 위해서? 그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이렇게 꾸미는 거죠. 얘들아, 얘 앞에 as 빼버려. 자, 이 문장 다시 보세요. 이 문장이 동등비교 구문인데 뒤에 as를 생략한 거야. 근데 이 문장을 영작하라고 하면 약간 가혹하긴 한데 혹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시 볼게요. 건축업자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 as 빼버리면 일단 not have need of any pairs of shoes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만큼 많은 신발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 보상할 만큼 보상하는데 필요한 그만큼 많은 신발이 필요가 없다 라는 거야.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이 뭐냐라고 하면 as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올 거고 어쨌든 as를 빼야지 문장이 이해가 잘 된다는 거야. 이렇게 영작한 다음에 as만 여기 싹 집어넣어주면 돼. 마지막에. 알겠지? 이거 영작이라고 하나 표시해 놓자. 영작. 그 다음에 이 문장 삽입이야. This is where 여기에서 돈이 들어간다. 이 문장 위치 아셔야 돼요. 여기 돈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This is 다음에 여기 더 place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관계부사입니다. where는 관계부사.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의 비례적인 매개체 역할을 한다. 비례적인 매개체. 비례적인이라는 표현 또 나오죠. 그지? 그 다음 문장도 영작 가능합니다. 그 적절한 비율은요. 신발과 집의 적절한 비율은 돈으로 환산된 이 돈이라는 이 terms가 이 조건이죠. 조건. 돈이라는 조건 안에 있는 신발과 집의 비율은 얘가 주어야. 얘가 동사. 만들어줍니다. 그 거래를 정당하게 얘들아 이 just가 정당한이라는 뜻입니다.
거래를 정당하게 만들어줍니다. 비례적 개념이 있어야지 거래가 정당해진다 라는 거죠. 얘들아, 이때 it은 뭐냐면, 이때 it은 뭐예요? The proper proportion을 it으로 받은 거죠. 그지? 적절한 비율은 뭐일 뿐만 아니라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일 뿐만 아니라 나데이 법비야. 나데이 법비. 뭐 할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만들어낼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행복도 마찬가지로 만들어낼 능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행복 개념이 왜 나오죠, 근데? 가격 얘기를 하다가. 뒤에 읽어보세요. thus, 그리하여 돈은 뭐처럼 행동하냐면 measure, 척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척도. 그 다음에 이 it은 돈을 받은 거죠. 그 돈은 재화를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할 때 요 단어 좀 중요해. commensurable. 각주가 달려있긴 한데 이거 각주 안 달아주고 낼 수 있거든요.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 알겠지? 그래서 상품을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equalizes them. 그 상품들을 균등하게 만든다. 얘들아, make가 동사 1번이고 그다음에 equalizes가 동사 2번이니까 여기 형광펜이 빠지면 안 돼요. 여기 equalizes 그 상품들을 균등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마지막 문장. For just as에 이렇게 괄호 쳐주면 There's no community without exchange. 교환 없으면은 사회가 없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just as가 나오고 A, B 여기 so가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A인 것처럼 B하다. 교환 없이는 사회가 없는 것처럼 뭐 없이는 균등이 없으면 교환도 없다. 그리고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없다면 균등도 없다. commensurability라는 요 단어요. 여기 박스 쳐놔야 됩니다.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있음. 여기 위에 있는 commensurable의 형용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지?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있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은아, 문법적으로 또 질문 있어요, 여기서? 괜찮아? 잠깐 쉬었다 합시다, 우리.